이번에 이제 소멸시효 정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정지라는 것은 시효가 거의 이제 완성될 무렵에 이 권리자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그 사정이 소멸한 후 일정 기간, 6개월이죠, 되게, 그죠? 경과한 시점까지 시효 완성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 시효 정지 사유가 소멸된 후에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6개월 되게, 그죠? 시효 완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경과한 기간이 완전히 무로 돌리는, 다시 시작하는 중단과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취득 시효에도 준용돼도 문제가 없겠죠. 정지 사유를 첫째 보면 제한능력자를 위한 정지, 소멸시효 기간 만료는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행이 없는 경우에는 제한능력자가 제3자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갖는데 그것이 이제 잃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가 능력자로 된 후 6개월 내 법정 대행이 취임한 6개월 이내에는 시효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능력자가 채무자로 시효 이익을 받는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가 연금 허락을 받은 경우 이것도 허락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보면 여러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나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또 그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행이 취임할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습니다.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유추 적용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사무능력자, 다만 이제 신의 측이 반할 수는 있겠죠. 보험금 청구라는 게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보험자가 또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그 적용하는 것이 신의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 측이 반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혼인관계 종료의 경우에는 부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 종료한 때부터 6개월 이내는 소멸시효 완성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인은 확정되고 관리인 선임 파산 선고 있을 때는 6개월 내에는 되지 않는다. 이건 상속 채권 채무를 다 포함합니다. 그다음 천재 지변 사변이 있는 경우 요거는 이제 1개월이죠, 그죠? 천재나 태풍, 홍수, 사변, 전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질병이나 예형, 개인적인 그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소멸시효의 효과,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이게 이제 권리가 바로 소멸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효 원용을 해야 되냐 그런 건데 이거는 지금 사실상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고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하는데 그 차이는 결국은 상대적 소멸설은 당사자의 원령이 필요하고 절대적 소멸설은 당사자의 원령은 필요 없는데, 그죠? 변론주의 원칙상 그 사실을 주장해야 된다. 이것도 결국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은, 다만 이제 소송법상으로 해결하느냐 실제법상으로 해결하느냐 조금 이제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는 지금 원령을 인정하니까요. 판례는 원칙은 절대적 소멸설 하면서도 사실은 시효 원령권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절대적 소멸설인지 상대적 소멸설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상대적 소멸설이라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효 원령권자가 문제가 되거든요. 시효 원령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소멸시효로 원령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 직접 수익자라고 그러죠, 그죠? 한정됩니다. 채무자가 가장 전형적인 예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볼까요? 담보물건의 피담보채권 시효 소멸한 경우에 그 담보물건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마찬가지만 담보물건이 설정된 목적물 제3취득자는 독자적 원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쭉 그런 거고요. 보증인도 직접 이익을 받는 거죠, 그죠? 시효 원령권자가 됩니다. 이거는 앞에도 했죠. 보증인에게 독자적인 시효 원령권이 있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보증인은 그 나름대로의 시효 원령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채무자의 다른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는 독자적인 원년권은 없습니다. 그 대신 채무자를 자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시효 원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위 행사. 대위란 채권자 대위권의 부분이죠, 그죠?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 자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위 행사할 수 있으려 그러면 채무자의 그림으로 볼까요? 갑을 병이 있는데 갑이 을에 대한 알파 채권, 을이 병에 대한 베타 채권이 있을 때 이 채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채권이. 그러니까 을의 채권자인 갑이 요 채권에 대한 요거는 이제 병의 을에 대한 채권이겠습니다. 요 베타 채권에 대한 시효 완성 원년권을 가지려 그러면 여기 알파라는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요 경우는 한계가 뭐냐면 채무자가 그 권한이 없어져 버리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죠. 채무자가 시효 중단 사유인 이제 승인을 해버리거나 시효를 포기해버리면 그 일반 채권자도 시효 이익 원용 할 수 없죠. 그죠? 할 수 없어도 당연하죠.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죠?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피보전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 시효를 운영할 수 있느냐? 운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채권 이 간접적인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 알파 채권, 베타 채권 있죠. 갑이 이제 이 청구를 합니다. 채권 대위권에서 베타 채권을 행사하는데 병이 뭐라 그러냐면 요거 알파 채권이 시효 소멸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할 수 없다는. 왜냐하면 요건 아주 간접적인데 불과합니다. 그죠? 다만 이 경우에 이제 갑을사의 채권인데 다만 을이 요 채권 이 알파 채권에 대한 시효를 온영한 사실이 기록에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법원이 고려할 수 있다. 법원이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원용은 얘가 해야 됩니다. 이 알파 채권에 대해서는 원용해야 되는데 이게 원용했다는 사실을 병이 소송에서 나중에 주장하거나 그것이 나타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 부분은 이제 채권자 대위권 소송에서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은 당사 적격의 문제입니다. 당사 적격은 뭐냐면 내가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변론주의가 적용이 안 돼 직권조사 사항이거든요. 그래 기록에만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3 수익자가 바로 원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 채권자 그 자기 채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채권의 효력으로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무자는 다시 수익자는 그 채권의 행사에 바로 상대방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XSY라 그러죠 보통. 채무자 그죠? 이건 채권자고 이게 이제 갖는 거죠. 갔는데 이 알파라는 채권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알파라는 채권이 효력으로서 바로 Y에 대해서 지금 채권 취소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Y로서는 직접 이익을 받는 것이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건 좀 사소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시효 소멸 원형권자는 건데 공탁금 예를 들면 이제 갑이 국가에 대해서 공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채무자는 국가가 되죠. 근데 공탁금 출급은 예를 을이 됐다. 을이 이제 여기 출급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기간이 이게 5년인가 그럴 겁니다. 이것도 안 하면 이제 시효 소멸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공탁금을 공탁한 사람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출급하고 다릅니다. 회수라는 뭐냐 리턴 해달라 이런 거죠.
있는데 이 경우에 이 사람이 회수 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이 권리자니까 그죠? 이 사람이 시효 운영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경우는 누가 하느냐? 그 국가 소유가 돼버리거든요. 국가가 시효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아무런 채권도 없는 사람은 뭐 그러니까 대위할 수 없겠죠. 소멸시효 강행 규정성 요거는 뭐냐면 소멸시효는 배제할 수 없고요. 더 연장하거나 가중할 수 없는 대신에 더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이건 소멸시효 기간 단축 약정을 하더라도 한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채무자가 파산을 해버렸다. 상관없어. 그래도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다음 소멸시효 이익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든가 시효의 권리 남용이 되느냐 이게 참 항상 문제가 되는 특히 이제 국가가 행사하는 것이 과연 이제 남용이 되느냐. 보통 채무자끼리는 일반인들끼리는 이제 굉장히 이런 부분은 잘 인정되지 않지만 가끔 보면 이제 상대방에서 얼마든지 시효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그런 계속 행동을 보였으면 신의칙 내지 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권리 행사를 현재 방해한 경우 쭉 보면 되고요. 보세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행사 사실상 장애가 있으면 법률성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진행하죠. 근데 소멸시효 항의 신의칙 위반될 수가 있습니다. 요양불승인에 대한 취소 판결 소송을 했는데 이게 계속 끌었습니다. 확정될 때까지 요양불승인이 확정돼야 이제 휴업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 경우 그때까지 이제 휴업급여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효 지났다 이건 좀 가혹하다 이런 겁니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민간인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 항변이 참 요새 많이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멸시 항변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제법 나와 있습니다. 요새는 특히 이제 전에 과거사 정리위원회 사건 이후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인정한 사례입니다. 쭉 한번 보세요. 간첩 사건, 불법 체포고문 이것도 국가보안법 간첩 사건, 국민보도면 간첩 사건이고 제일 밑에는 이제 군인이 이제 들어가자마자 가호경을 당해서 자살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일제시대 강제동원의 불법행위를 한 일본 기업 상대로 한 소송 그죠? 이것도 이제 판결이 좀 지저분하긴 지저분한데요. 그 전에는 이런 소송 대한민국 법원에 형사하는 것이 누구나 다 안 된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런 겁니다. 안 된다고 볼 수 있었는데 근래 와가지고 이래 하는 것이 좀 빈도적이고 그래서 이런 지금 저기 채권이 소멸성 채권이 뭐 소멸했다. 특히 일본과의 청구권 협정에 때문에 소멸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근래 와서 그런 이론이 서서히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행사할 만한 사정을 볼 수 없다. 뭐 이런 이상한 이론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채무자가 소멸시 이익을 운영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권리 남용이 됩니다. 이것도 2014년도 이것도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판단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제 시효 운영하는 그때까지는 행사하는 게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요. 남용이 부정된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뭐 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주장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건 아닌 건 확실한데요. 2000년도 이건 학도 의용군 참전에 관한 이제 보상 부분은 최소한 이제 복무 사실이 1999년에 확인해줘서 그때 가능했겠죠. 예, 그거는 정당한 판결 같고요.
그다음 피상속인에 대한 무효의 가압류를 하도록 상속인이 방치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채권자가 그 가압류를 죽은 사람 상대로 하면 무효잖아요. 그걸 방치했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방해행위로 볼 수 없겠죠. 그 밖에 보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한번 보세요. 2015년도의 판결은 대통령 긴급조치로 인한 이제 그 중앙정보부에서 체포 구금했는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그 사람이 체포 구금이 30년 이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그럼 그때 할 수 있었지 않냐 이런 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았겠죠. 다만 이제 이건 바로 풀려났으니까. 신의칙 위반이 많이 된다 그러면 권리 행사 기간을 계속해서 그때 언제부터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요. 그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는 어떤 억압적인 기간이라는 이거는 그가 끝나고 난 뒤에 6개월, 그죠? 6개월 하고 다만 아무리 6개월 그 부분이 6개월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단기 소멸시간 3년을 더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판례입니다. 이것도 2013년도 판결도 그렇고요. 그다음 이것도 고민도 2012월 12일 판결도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이후 병역을 손해를 입었는데요. 재심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면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늦어도 그때부터 3년 이내에 해야 된다. 가끔 다른 이유로 해서 기간 연장이 되는 경우에서 형사보상, 그죠? 용의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형사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형사보상은 민사소송보다 좀 쉽잖아요. 그래서 요걸 한다고 해서 요런 게 있는데 꼭 민사소송 제기하라 이런 좀 그렇잖아, 그죠? 자기 또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소멸시효의 소급효, 이게 중요하죠.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의 소급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산일 이후에 예를 채무를 연장을 그 채무를 면하는 자 기산일 이후에 예를 들면 10년 같은 10년 그 동안 이자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가 있죠. 소멸시 완성 채권이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그죠? 상계할 수 있었다면 채권자 상계 가능하다. 제차기할 때도 역시 유추 적용됩니다. 여기 판례입니다. 예, 이까지 합니다.